크리에이티브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캔바 기초 사용법을 가장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브랜딩 이미지, 상세 페이지, 카드 뉴스, 유튜브 썸네일 등 어떤 작업이든 기본 기능만 정확히 익히면 누구나 충분히 감각적인 디자인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영상 하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캔바로 디자인하는 흐름을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캔바를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메인 화면으로 들어와 주세요. 캔바에서 꼭 알아야 될 핵심 기능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SNS, 동영상, 인쇄, 문서 만들기, 화이트보드 등 메뉴들이 상단에 배치해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골라주면 돼요. 만약에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템플릿을 선택한 상태에서 유튜브 썸네일을 검색하면 유튜브 썸네일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썸네일이나 인스타그램 게시물 등에 바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요. 템플릿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구성만 참고하고 브랜드에 맞게 수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행 채널을 운영 중이라고 하면 여행에 관련된 템플릿을 골라서 수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캔버스와 마찬가지로 유료 버전의 경우에는 왕관 모양이 있기 때문에 무료 사용자분들은 왕관 표시가 없는 템플릿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이 디자인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편집하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텍스트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폰트를 한번 바꿔 볼게요. 색상도 한번 바꾸고 폰트의 종류도 바꿔주겠습니다. 색상을 바꿔줬고 이렇게 내용도 바꿔주겠습니다. 요소가 잘리게 되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를 조금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해서 조금 줄여주세요. 이렇게 나만의 스타일로 폰트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배경을 한번 바꿔볼게요. 좌측 탭에 보면 요소 탭이 있는데요. 최근에 AI 생성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사진을 선택을 해볼게요. 사진을 선택하고 한옥마을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옥마을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네, 왕관 표시는 유료 버전이니까 무료 버전으로 저는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배경 교체를 눌러줄게요. 배경 교체를 누르면 바로 이미지가 바뀐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요소에서 도형을 클릭해 줄게요. 도형을 클릭하고 사각형을 클릭해 줍니다. 사용법은 미리 캔버스와 거의 유사한데요.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색상은 검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맨 우측에 보면 투명도가 있는데요. 이 아이콘 우측에 보면 투명도 클릭하고 살짝 투명을 줍니다. 투명도 준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미지는 배경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을 뺀 나머지 요소들 중에 맨 뒤로 가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콘도 바꿔줄게요. 요소에서 그래픽이나 아이콘을 스티커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여행이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아이콘을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템플릿 사용법에 이어서 요소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빈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임시로 860에 한 1100으로 만들어 줄게요. 네, 빈 페이지를 만들어 줬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좌측 메뉴와 상단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맨 우측에 보면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는 캔바 연습서기 있고 파일명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크기 조정에 들어가면 사이즈 추천도 있고 맞춤 크기가 있는데 맞춤 크기에서 사이즈를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1000으로 입력을 하면 디자인 크기 조정으로 해서 이렇게 사이즈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크기 조정의 경우에는 유료 버전 사용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사이즈에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햄버거 아이콘이 있는데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모든 프로젝트나 내가 그동안 작업했던 작업물이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요소 탭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소에는 아이콘과 도형, 선, 표 등 다양한 요소들이 다 모여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별로 보면 도형과 그래픽, 스티커, 사진, 동영상, 오디오 등 다양하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화살표를 넣고 싶은 경우에는 화살표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그러면 다양한 화살표 디자인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왕관 표시된 건 유료 버전이고 왕관 표시가 없는 것 중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크리스마스 요소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이 부분에서 도형을 선택하고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도형을 불러와도 되고 동그라미도 불러와볼게. 다양한 모양의 도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형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캔버스를 클릭을 하면 색상 표가 나오는데요. 배경 색상 클릭하고 색상을 저는 검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도형을 넣어줍니다. 네, 도형을 넣어주고 투명도가 있는데 투명도를 살짝 주고 주로 포인트 되는 기능 설명이나 카드 뉴스 등 상세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도형을 활용해서 아이콘을 넣고 제목을 넣는 방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양한 별 모양, 다음에 다각형 도형도 있습니다. 이 도형은 한 번씩 실습해 보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텍스트 탭인데요. 텍스트의 경우에는 텍스트 상자를 추가할 수 있어요.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면 이렇게 텍스트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뉴스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카드 뉴스라고 입력을 하고 상단에 보면 텍스트를 설정할 수 있는 바가 나오는데요. 먼저 폰트의 종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리스트를 보고 선택해도 되지만 디스플레이나 필기체, 굵게, 멋진 등 다양한 폰트 분류를 선택하면 굵은 폰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네모 라운드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예, 선택을 하고 보면 숫자가 있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도 되고 가운데를 클릭하면 사이즈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폰트를 설정할 때 보면 굵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번 클릭하면 다시 볼드 처리가 해제돼요. A 부분에 이렇게 색상 바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색상을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라데이션도 모두 폰트에 적용이 가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글자를 팔레트에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팔레트에 있는 색상이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단색 또는 그라데이션이 있는데요. 단색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색상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에 코드가 있는데 원하는 색상 코드를 직접 입력해 주셔도 돼요. 그라데이션 폰트 색상을 지정해 주었어요. 밑줄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클릭하면 밑줄이 생기고 한번 더 클릭하면 밑줄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취소선인데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나 또는 이벤트 페이지에 보면 10만 원인데 오늘만 5만 원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취소선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작은 a와 대문자 a가 있는데요. 요 소문자와 대문자가 같이 되어 있는 거는 바로 내가 입력한 텍스트가 소문자일 경우에는 얘를 한번 클릭하면 대문자로 바뀌고 다시 클릭하면 소문자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글자의 정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자 영역이 넓은 경우에 이렇게 좌측으로 하면 좌측으로 정렬이 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우측, 다시 한번 누르면 가운데로 옵니다. 또 한 가지 목록을 표시할 때 자주 쓰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저는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목록이 4개가 있는 경우에 그냥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여기 보면 목록 표시가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목록으로 나옵니다. 정렬은 제가 좌측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목록 좌측, 그 다음에 한 번 더 목록을 클릭하면 숫자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고급 설정 부분인데요. 알파벳 T에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글자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자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글자의 간격을 넓게 하거나 좁게 할 수 있고 줄 간격의 경우에는 2줄 이상인 경우에는 줄 간격을 너무 넓게 하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깝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 텍스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카드 뉴스가 세로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돌아가기를 할 수 있고요. 또는 상단의 이 화살표 실행 취소를 누르면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효과인데요. 효과를 누르면 네온 사인 효과가 있고요. 글리치, 스플라이스, 테두리 등 다양한 폰트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강도도 좀 더 넓거나 작게 줄 수 있고요. 여기서 직접
플러스 버튼을 누르거나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강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 곡선인데요. 이렇게 곡선을 누르면 곡선 모양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영역을 넓게 할 수도 있고 좁게 만들 수도 있어요. 텍스트 부분은 요 바에서 주로 수정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상단에 기능을 잘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데요. 텍스트를 애니메이션 해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씩 클릭해보고 마음에 드는 기능을 사용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위치의 경우에는 정렬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좌측으로 선택을 하면 왼쪽으로 붙게 돼요. 가운데로 하면 가운데, 오른쪽, 맨 아래로도 가고 가운데로도 가요. 위치를 항상 맞춰주면 됩니다. 이 위치는 텍스트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도형을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세 개가 모두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위치를 눌러서 센터로 하게 되면 모두 다 가운데로 모이기 때문에 하나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 개 선택한 상태에서 그룹화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룹화를 눌러주면 하나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나로 인식된 상태에서 위치를 클릭하고 맨 위나 가운데 또는 왼쪽, 오른쪽, 아래 원하는 위치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위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하단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X는 가로 방향으로 움직일 때 좌표값이 바뀌고 Y는 위아래로 움직일 때 위치 좌표값이 바뀌게 돼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소에서 이미지 부분인데요. 사진을 클릭하고 배경을 한번 넣어 볼게요. 컴퓨터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컴퓨터 하는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어요. 이미지의 경우에도 왕관 표시는 유료 버전이니까 무료 버전은 왕관 표시가 없는 이미지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배경 교체로 하면 바로 배경으로 바뀌게 돼요. 좀 전에 배운 도형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도형에서 클릭을 하고 사각형 도형을 불러올게요. 사각형 도형 불러온 다음에 검정색을 채워주고 크기를 드래그해서 늘려주세요. 그 다음에 투명도를 한 50 정도를 줄게요. 글자들이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미지는 선택이 되는데 도형들이 선택이 안 되고 있어요. 검정색 사각형이 원형 도형보다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레이어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면 도형이 앞으로 다시 나옵니다. 투명도를 조금 더 조정을 해줄게요. 컬러도 한번 선택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파란색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 항목이 있는데요. 내가 직접 사진을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가능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작업한 이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저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법은 파일 업로드 누르고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이미지를 한번 불러볼게요. 채워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업로드 중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바꿔볼게요. 저는 이 이미지로 배경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다시 이미지를 우클릭한 다음에 배경 교체를 눌렀습니다. 글자도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요소에서 아이콘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픽에서 영양제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영양제 관련된 다양한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저는 무료 버전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무료 버전을 가지고 와서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를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마음에 드는 아이콘은 대부분 유료 버전이 많은데 무료 버전을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경우에는 유료 버전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아이콘을 계속 찾아 헤매거나 다른 곳에서 또는 아이콘을 또 찾아서 다시 업로드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캔바 자체 내에서 바로바로 끌어다 놓아서 디자인을 완성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에요. 시간을 단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무료 버전 중에 가지고 왔습니다. 텍스트 종류도 보면 제목과 부제목, 본문 텍스트 추가 등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몇 사이즈로 해야 되는지 어려운 경우에는 제목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제목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약간의 본문 텍스트를 추가할 때는 제일 작은 거를 추가해 줍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클릭하고 텍스트를 추가해줘도 되지만 먼저 작업한 게 있는 경우에는 클릭한 상태에서 Alt-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돼요. 물론 Ctrl C 하고 Ctrl V를 해도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 위치를 한번 옮겨 볼게요. 저는 기존에 이 도형을 다 그룹으로 묶었는데요. 그룹으로 묶었기 때문에 얘만 그룹으로 움직여져요. Shift 키 누르고 아이콘도 클릭 해줄게요. 그 다음에 Ctrl G를 눌러서 하나의 아이콘 섹션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위치를 옮겨주고 텍스트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클릭한 상태에서 보면 위치가 조금씩 다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한 상태에서 위치 잡아주는 요 기능이 있잖아요. 요 위치를 클릭하고 맨 위로 보내줍니다. 맨 위쪽에 텍스트가 맞춰진 걸 볼 수 있어요. 추가로 텍스트 탭에 들어가면 이렇게 글꼴 조합이나 다양한 폰트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게 라이브러리처럼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영문으로 뭔가 카드 뉴스나 또는 상세 페이지에 예쁜 글씨를 쓰고 싶은 경우에는 미리 보기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폰트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내용을 수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내용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부분과 요소 부분만 잘 활용해도 멋진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기능인데요.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 버튼에서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다운로드한 상태로 PNG와 JPEG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PDF로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PPTX로도 만들 수 있어요. PPTX로 저장을 하면 파워포인트에서 텍스트와 이런 요소들을 지우거나 새로 추가하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GIF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영상을 저장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MP4는 동영상을 저장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PNG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크기를 원본 사이즈로 저장하는 거는 무료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파일 크기를 더 크게 하거나 바꾸는 경우에는 또는 사이즈를 축소시키는 경우에는 유료 버전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원본 크기로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그냥 네,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툴 대신 캔바 하나만으로 브랜드 이미지, 썸네일, 상세 페이지까지 모든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